여러분 반갑습니다. 누구나 쉽고 정확하고 알차게 할 수 있는 원탁 토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뭐 원탁에 앉을 필요는 없겠죠. 다만 누구나 골고루 참여할 수 있는 정말 알찬 토론으로서 아주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 토론 방식인데요. 좀 더 좀 짜임새 있고 체계적으로 그 원탁 토론의 가치, 의미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원탁 토론에 대해서는 토론 교육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여기 자세히 나와 있고요. 이 내용을 압축해 봤습니다. 이 책은 이제 박인기 교수님과 정서연 선생님 제가 함께 공조한 책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원탁 토론의 개념과 특성을 좀 정확히 알고 그걸 바탕으로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또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뭐 배우는 입장이라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또 평가 전략을 알게 되면 더 우리가 제대로 잘 할 수 있겠죠. 자, 원탁 토론 한마디로 원탁의 정신을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동그랗다라는 그 의미를 살리는 것이죠. 그래서 상호 평등 정신으로 모두가 골고루 자유롭게 발언하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자유토론과의 차이는 무엇인지 한번 잘 주의해 보시도록 하고요. 아무튼 이 원탁 토론은 그 자유토론으로 하게 될 경우에 특정 토론자만 많이 발언하는 것을 극복하고 그야말로 평등하게 골고루 서로 의견을 주고받자, 뭐 이런 얘기겠죠. 더 중요한 것은 한 문제에 대해서 여럿이 함께 다각적으로 토론함으로써 그러니까 다면 사고력을 기르고 합리적인 문제 해결을 더불어 해결함으로 해서 우리가 더 나은 공동체를 만들자, 뭐 이런 의미와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자, 이 서울시 교육청의 원탁 토론대 방식을 보시면 또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겠구나, 그런 전략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다 보니까 16회까지 이어지는데 1회부터 4회까지 해가지고 이제 토론 우수자 4명을 뽑고, 그죠? 그다음에 9회부터 12회 또 4명 뽑고, 뭐 나머지 마찬가지고요, 그죠? 이렇게 해서 이제 준결승을 하고 또 이 준결승에서 또 4명씩 뽑아서 8명이 결선 원탁 토론을 하게 됩니다. 자, 뭐 이건 이제 대회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고요. 일반적인 방식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탁 토론의 그 진행 방식을 쭉 보시면요. 일단 처음에 이제 서로 소개하고 안건을 소개하고 또 뭐 그 우리가 이게 마당을 잘 깔아야 우리가 토론을 잘할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 이제 단계가 필요할 것 같고요. 뭐 이건 시간에 따라서 뭐 자기소개를 1분에 할 수도 있고 30초에 할 수도 있고 뭐 이건 자유롭습니다. 자, 그래서 1회 발언에서는 이제 사회자가 쟁점을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얘기해 가면서 안건을 찾아가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전체 주제가 정해져 있거나 아니면 책이 정해져 있다면 독서 토론이 되는데, 아무튼 폭넓은 주제에 대해서 자유롭게 이렇게 처음에는 오른쪽 방향으로 돌기도 하고 또 그 다음엔 반대 방향으로 돌기도 하고 좀 골고루 시간을 나눠 쓰기 위해서 이제 그런 전략을 쓰는 거죠. 그래서 커다란 어떤 대주제는 정해져 있지만 소주제는 이제 진행 과정에서 설정이 되고 또 그걸 또 깊게 이어갈 수 있다는 게 또 장점이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이를테면 이제 오늘 그 읽을 책에 대해서 각자 좀 소감이나 아니면은 짧은 생각을 2분 이내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거죠. 뭐 3분도 좋고요. 뭐 정해진 시간에 따라 이제 하면 되겠고요. 그래서 아니면 이제 이 책에 대해서 어떤 토론하고 싶으신지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그 책에 대한 입론이 되는 겁니다. 1회 발언이 일종의 입론이죠. 그래서 이 교차 토론이라든가 찬반 토론은 그 입론자가 정해져 있고 입론이 방향이 확실히 정해져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렇지만 이 원탁 토론은 그렇지 않은 대신에 장점이 있는 거죠. 뭐 8명이 참여하면 8명이 다 입론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입론을 첫 번째 안건에 대해서 이렇게 세밀하게 이제 발언을 하게 되고요. 그 2회 발언에서는 이제 1회 발언을 들어보니 8개의 주제가 나올 수 있어요. 그죠? 그렇지만 또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온 어떤 토론 쟁점이나
주제가 나올 수 있겠죠. 그럼 그걸 이제 좁혀가지고 사회자가 자 1회 발언에서 이런 안건이 나와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첨예하게 대립된 이 주제에 대해서 이 토론 쟁점에 대해서 우리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근데 그런 쟁점이 형성되지 않았으면 쟁점을 유도하는 이해 발언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1회 발언에서 다들 정말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가 함께 더불어서 좀 토론할 수 있는, 토론은 뭔가 쟁점이 있어야 되니까요. 토론할 수 있는 안건이 형성이 안 된 듯합니다. 자, 2회 발언에서는 그 동료 토론자들의 의견에 대해서 비판하는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거나 아니면은 더 좁힐 수 있는 안건에 대해서 이렇게 발언해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좁히는 발언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하다 보면 뭐 당연히 좁혀지겠죠. 좁혀지고 그리고 이게 돌아가면서 얘기할 때 그냥 자기 의견도 발언할 때 먼저 발언한 사람들 의견을 가지고 또 이어갈 수도 있겠고 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보통 토론대에서는 그냥 무조건 자기 의견 얘기하기보다는 앞선 토론자의 발언에 대해서 비판하든 동조하든 그걸 좀 적극적으로 이어가는 태도를 더 높이 평가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쟁점이 형성됐으면 그 쟁점에 대해서 상호 질문과 반박 의견을 나누도록 또 유도하게 되는 것이고요. 자, 3회 발언에서는 이제 2차 발언에 대해서 받은 질문이나 답변에 대해서 자유롭게 답변이나 반박을 해주기 바랍니다. 자, 이게 중요한데요. 자, 이렇게 5명이 할 경우에 자, 첫 번째 토론자, 두 번째 토론자, 세 번째 이렇게 이어가면서 앞선 토론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이어가는 게 좋겠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 이 첫 번째 토론자에 대해서 이 세 번째 토론자가 뭐 열심히 비판할 수 있겠죠. 첫 번째 토론자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비판하는 거죠. 이 첫 번째 토론자는 세 번째 토론자 듣고 반박하고 싶겠죠. 반박하고 싶겠죠. 그렇다고 해서 즉석 반박을 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렇게 하는 이유는 만약에 즉석 반박을 하게 되면 둘만의 토론이 되는 거니까 다른 사람의 시간을 빼앗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공평한 어떤 발언, 토론을 위해서 참아야 됩니다. 즉석 답변하지 않고. 그리고 즉석 답변을 하지 않는 이유는 좋아요. 그 세 번째 토론자가 첫 번째 토론을 비판했어. 근데 이 네 번째 토론자가 첫 번째 토론자를 지지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 첫 번째 토론자는 자기가 반박할 거를 네 번째 토론자가 반박해 주니까 오히려 더 고마운 거 아닌가요? 그죠? 나 대신 네 번째 토론자께서 열심히 싸워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래 해결이 되면 굳이 뭐 다 반박할 필요가 없잖아요. 뭐 이런 거죠. 그래도 뭐 할 얘기가 있다면 그 다음 2회, 3회 다음 토론자에서 토론 발언 기회 때 발언을 하면 되는 거죠. 두 번째 토론, 2회 토론에서 저를 반박한 세 번째 토론자 의견에 대해서 네 번째 토론자가 반박을 해 주셨지만 아직 미진한 점이 있어서 저는 다시 반박하고자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어가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어가게 되면 공평하게 그죠? 서로 얼굴 붉히지 않고 차분하게 이어갈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정해진 시간에 따라서 뭐 1회 발언, 2회 발언, 3회 발언, 4회 발언, 뭐 5회 발언, 10회 발언 계속 이어갈 수 있는 겁니다. 다만 정해진 시간이 또 토론자의 어떤 참여 수에 따라서 이게 보통은 3회까지 가서 끝나는 경우가 있는데 정해진 시간이 짧을 경우에 그죠? 좋습니다. 그럼 뭐 일반적으로 할 때는 넉넉한 시간을 가지고 여러 번 돌수록 좋은 거죠. 돌 때는 사회자의 역할이 중요한데요. 그 공평성 유지하기 위해서 만약 이렇게만 돌면 틀에 박힌 틀에 의해서 특정한 토론자가 먼저 발언하고 뭐 이런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도 돌고 중간에서 돌기도 하고 이렇게 최대한 공평하게 발언 기회를 드리게 하는 것이 사회자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해서 이제 토론을 마치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그죠? 자, 이번 토론에 열심히 참여해서 정말 알찬 토론이 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시간이 10분 정도 남았으니까 아니면 5분 정도 남았으니까 돌아가면서 마무리 발언 1분씩 1분 안팎으로 해 주십시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마무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또 마무리라고 해서 이렇게 그냥 감상적으로만 끝나면 안 되겠죠. 자기의 발언을 좀 더 강력하게 전달하는 마무리 발언, 이런 게 좋겠죠. 그러면서도 상대편을 또 배려해주고 뭐 이런 알찬 마무리가 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원탁 토론의 유용성은 제가 설명하는 과정에 다 나와 있습니다. 개인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토론 참여자가 누구든 골고루 발언하게 되니까 쟁점에 대해서 다양한 생각을 엿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교차 토론과 같이 그 엄격한 형식과 규칙을 지키는 게 아니니까 누구든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렇게 할 수는 있어요. 그냥 무조건 발언을 해야 됩니다. 이 원탁 토론은 골고루 해야 되니까. 다만 자기의 생각이 미처 뭐 정리가 안 됐다든가 뭐 발언할 그런 내용이 없다고 한다면 그 얘기를 하면 됩니다. 이번 2회 발언에서는 저는 아직 생각이 정리 안 됐습니다. 뭐 기권 의견을 발언하면 되는 거죠. 아니면 저는 충분히 발언했으므로 이번 발언에서는 제가 기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의견을 밝히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꼭 발언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부담감을 가질 필요는 없죠. 자, 이 사진은 이제 제가 지금 우리 아이들이 대학교 다니는데 초등학교 때 같이 가족 원탁 토론한 장면입니다. 자, 원탁 토론을 우리가 지도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직접 참여할 때 조심할 것, 유의할 점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즉문즉답을 피하는 게 아니라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원탁 토론 정신을 지킬 수 있고요. 자, 그리고 또 우리가 이 교차 토론은 막 서로 역할이 있기 때문에 준비를 치열하게 합니다. 근데 이게 지금 자유롭다 보니까 그 준비에 소홀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자유로울수록 더 잘 준비해서 어떤 기회가 오든지 정말 그 자기가 알찬 발언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또 예상 발언도 준비해서 하게 되면 더 좋겠죠. 자, 이 원탁 토론에서 사회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면 그 공평성이 중요한데 그 공평하게 하게 하는 뭐 딱 틀에 박힌 규칙은 없더라 하더라도 진행을 잘 해야 그 공평성을 유지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여러 명이 발언하다 보니까 그걸 정리 압축해서 그 다음 발언 기회를 주는 게 사회 역할이니까 더더욱 사회자 구실이 중요한 거죠. 그리고 이 원탁 토론의 또 최대 장점은 토론 중간에 입장을 바꿀 수가 있어요. 이를테면 뭐 이번에 찬성 반대 의견을 확실히 이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막 이렇게 막 발언을 듣다 보니 진짜 뭐 상대편 의견이 더 적절해. 그러면 그 다음 회전에서 제가 찬성적으로 발언을 했는데 얘기 듣다 보니까 반대쪽 의견이 더 우리 문제를 해결하는데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이유로 제 입장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서 뭐 발언 바꿨다고 해서 누가 욕을 합니까? 아니면 뭐 변절이란 말 쓰면 안 되겠죠. 그죠? 그렇다고 누가 욕하는 건 아니다 그런 얘기죠. 왜냐면 결국 우리가 왜 토론합니까? 더불어 문제를 좀 더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러면 이렇게 뭐 더 좋은 의견이 나와 있으면 양보하는 것도 미덕이 되는 거죠. 근데 이 교차 토론은 진짜 끝까지 나는 찬성, 반대, 막 그냥 죽을 둥 살 둥 막 그냥 밀고 나가야 되는 이게 교차 토론의 장점이지만 또 그게 단점이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런 거 유념하시기 바라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원탁 토론은 우리가 공동체성과 인성을 함께 기르고자 하는 그런 어떤 고귀한 가치를 담고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양보한다고 미덕이 되는 건 아니니까 토론의 정신은 어쨌거나 자기 주장을 합리적으로 펼치는 거죠. 그러다 보니 내용의 적절성과 전문성, 그죠? 이런 것들 중요하겠고요. 논리성과 전달력, 이건 뭐 원탁 토론뿐만 아니라 모든 토론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 그죠? 그런 거겠죠. 자, 그래서 이 역사문화 아카데미가
이 원탁 토론을 널리 퍼뜨리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역사문화 아카데미는 하나의 책을 여럿이 읽고 함께 토론하자, 이런 정신을 살리기 위해서 원탁 토론 방식으로 독서 토론이라든가 사회적 쟁점에 대해서 이렇게 진행을 많이 했고요. 제가 심사위원으로 여러 번 참여를 했었는데 바로 이게 심사표입니다. 이 심사표 앞에 나와 있는 내용 바탕으로 한 거 아시겠죠, 그죠? 이 표를 보시면 우리가 어떻게 토론에 임해야 될지, 원탁 토론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지의 기준이 되는 거니까 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원탁 토론 언제 어디서든 장소에 가리지 않고, 그죠? 요즘 또 비대면 시대라 만나기 어려운데 또 이게 온라인으로도 정말 알차게 할 수 있는 그런 토론 방법이니까 독서 토론이든 뭐 일반 토론이든 열심히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으라차차 아리아리 얼씨구 절씨구 지화자 좋다. 고맙습니다.